근육은 30대의 최고치에 달했다가 80대가 되면 30대랑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근육만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고요. 골절 같은 큰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인슐린 분비도 같이 감소되면서 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근육을 막기엔 부족한데요. 주 2, 3회 정도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운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홍 선생 홍경진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고령 인구는 연평균 4.4%씩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OECD 평균인 2.6%의 약 1.7배로 굉장히 급속한 속도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 노동력 상실이나 노후 대비 같은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운동이 왜 좋은지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심폐지구력이 향상돼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근력과 굳어지는 관절들을 운동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운동을 하면서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갑작스러운 손상을 받더라도 골절 같은 큰 문제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인지 기능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운동은 이런 저하되는 인지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주 2회에서 3회 정도 꾸준하게 유산소 운동을 했더니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를 하고요. 뇌 기억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해마의 신경세포가 감소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BDNF라는 단백질을 증가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우울감을 줄여주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우울감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 저도 굉장히 많이 권유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 30분씩의 걷기는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비만, 당뇨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여주고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주고 약해진 허리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이 바로 걷기 운동입니다. 무작정 많이 걷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나쁜 자세, 예를 들면 허리가 굽거나 등이 굽은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걷거나 팔자걸음으로 많이 걷거나 팔을 적당히 흔들어야 되는데 흔들지 못하고 몸에 붙여서 걷는 안 좋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특정 근육과 관절에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안 좋은 자세로 오랫동안 걷는다면 오히려 무릎 관절염을 더 심하게 만들거나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근육은 30대의 최고치에 달했다가 1년에 1%씩 줄어들면서 80대가 되면 30대랑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의 근육만 있다고 하는데요.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뼈에 적절한 자극이 가지 않으니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절 같은 큰 손상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또한 근육량이 이렇게 감소되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도 같이 감소되면서 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걷기 운동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감소되는 근육을 막기에는 부족한데요. 주 2, 3회 정도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이 감소되었을 때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니 일단 살이 덜 찔 거고요. 그러면서 당뇨나 심혈관계 같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밀도도 증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근육이 증가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한 근감소증으로 인한 증상들도 많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척추, 허벅지 주변에 이 큰 근육들의 근육량이 늘어나게 되면 허리나 무릎 주변으로 가는 부하도 줄여지면서 이쪽 부분에 퇴행성 질환이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운동은 바로 발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들께 제가 정말로 강조하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우리 몸을 똑바로 서 있게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허리나 엉덩이, 허벅지 주변의 근육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근육은 바로 종아리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과 장단지 근육인데요.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가만히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혈액순환 문제 때문입니다.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날 때 어지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신데요. 이런 증상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종아리 뒤쪽 정맥에 정체되어 있던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분들은 종아리 뒤쪽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던 혈액을 심장까지 잘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 뒤꿈치 들기 운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똑바로 약간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조금 좁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천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시면 되는데요. 막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올라갔다가 한 2초, 3초 정도 버티고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조금 균형이 잘 안 맞는다, 그리고 근력이 좀 약해서 균형을 잡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를 잡으신 상태에서 발을 천천히 들었다가 2초, 3초 정도 버티고 종아리 뒤쪽에 확실하게 근육에 자극이 가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고 쿵 하고 내려오면 무릎이나 허리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드는 게 자극이 잘 안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하를 주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를 들고 아니면 종아리 뒤쪽에 끼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면 조금 더 발 뒤꿈치 근육에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력을 좀 더 많이 키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코어 운동입니다. 우리가 코어 근육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듣지만 정작 코어 근육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어 근육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움직일 때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근육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활성화된 코어 근육은 우리가 팔을 쓰거나 다리를 움직일 때 몸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점점 감소가 되는데 이때 코어 근육도 같이 감소가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나 운동을 할 때 부상을 받거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각 관절마다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코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은 바로 플랭크와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추천하는 또 다른 코어 운동은 바로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누운 상태에서 하는데요. 똑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고 발바닥을 지면에 완전히 붙여주십니다. 이때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주신 상태에서 양쪽 손은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엉덩이를 들어줘서 허벅지와 배가 일직선 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와 척추 그리고 엉덩이, 허벅지까지 근육이 긴장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중력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가 내려가지 않도록 쭉 일자적으로 피게 되면 이 운동이 바로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브릿지 운동입니다. 이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버틴 뒤에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브릿지 운동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허벅지와 배가 일직선이 될 때까지 충분히 올라가야지 제대로 된 코어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간 상태로 조금만 올라가서 구부러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코어 운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쭉 올려서 허벅지와 배가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등과 허리, 엉덩이 쪽에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혹 코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5초에서 10초를 버티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짧게라도 3초 아니면 2초 정도만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방법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강한 코어 근육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운동은 바로 버드독 운동입니다. 버드독은 엎드린 자세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 배나 등이 구부러지는
구부러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배에 힘을 주면서 하셔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살짝 밀어주는 느낌으로 해야지만 등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버드독 운동을 막상 따라해 보시면 균형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 손, 한쪽 다리를 번갈아면서 하는 동작을 처음부터 하시기보다는 한쪽 다리만 해보시든지 한쪽 팔만 들어 올리면서 균형을 잘 맞춰보도록 연습을 해보시고요. 익숙해지면 한쪽 팔과 반대쪽 다리를 이용해서 버드독 운동의 횟수를 늘리시면 조금 더 효과적인 운동, 정확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버드독은 간단합니다. 네발기기 자세가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양쪽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려준 상태에서 양쪽 손을 역시 어깨 너비로 땅바닥에 댑니다. 수평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등과 허리가 구부러지거나 너무 과도하게 펴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팔 한쪽을 쭉 들어서 등과 허리 일직선 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반대쪽 다리를 쭉 펴서 일직선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5초에서 10초 정도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시 천천히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반대쪽도 역시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자세가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코어 근육이 충분히 키워지지 않은 분들은 양쪽을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똑같이 엎드린 상태에서 아까는 다리와 팔을 같이 올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쪽 팔만 쭉 올려봅니다. 대신 이때 자세는 똑같이 등과 허리는 일직선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한쪽 팔만 쭉 올려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반대쪽 팔도 역시 쭉 올려서 균형을 잡아보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쭉 펴서 역시 균형을 잡아봅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반대쪽 다리도 쭉 펴서 균형을 잡아봅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팔 그리고 양쪽 다리로 버티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좀 전에 보셨던 대로 한쪽 다리와 한쪽 팔을 반대쪽 팔을 쭉 펴서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년기에는 근력 운동만큼이나 몸을 움직여주는 신체 가동성이 중요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가 점차 줄어들면 관절의 부하가 가해지고 손상을 받기 쉬워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셔서 이 신체 가동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스트레칭은 스스로 하는 방법도 좋지만 기구 같은 것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클럭이라는 회사에서 광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기구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클럭 스트레칭 마사지기입니다. 제가 쉽게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보관과 이동이 편한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리모컨을 보시면 목, 어깨, 등, 허리, 그리고 골반 이렇게 신체 부위별로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4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현재 몸 상태에 맞춰서 더욱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스스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온열과 세기도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따뜻한 마사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온열 버튼을 선택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랑 어깨 부분을 받고 있는데 온열 기능도 같이 켰더니 금방 따뜻해지면서 목 근육이 풀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도 생각보다 되게 세고요. 보통 이런 기구들이 압이 안 센 경우가 많은데 되게 괜찮네요. 어깨 뒤쪽 이렇게 스트레칭도 해주면서 이게 물론 젊은 분들,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텐데 이제 나이가 드신 이제 어르신 분들은 사실 몸을 좌우로 흔들거나 어깨를 돌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실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조금 해주면 부모님이나 어르신 분들께도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등 허리 부분을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등이 쭉 많이 올라오네요.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등 부분이 이렇게 쭉 굽어져 있는 등을 쭉 펴주면서 약간씩 좌우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니까 등 양쪽 뒤쪽에 있는 척추 기립근 쪽을 조금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느낌이 나네요. 진짜 좋네요.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4가지 프로그램 중에 첫 번째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프로그램으로 바뀌니까 아까는 이제 목이면 목, 어깨면 어깨, 이렇게 등이면 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했다 그러면 지금은 등도 올려주면서 동시에 골반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 그러다가 다시 어깨랑 목 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제가 원하는 정도의 압력이나 이런 세기, 또 온열 기능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진짜 좋네요. 이번 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마사지기를 뭐 몇 번 써보기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잠깐 썼는데도 꼭 이렇게 자다 깬 것처럼 되게 편안하고 몸을 이렇게 쭉 릴렉스하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기계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뭐 오래 앉아 있거나 아니면 등 쪽이나 코어 근육 부분들이 많이 뭉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보셔도 집에서 뭐 5분, 10분 이제 해보시면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클럭 같은 좋은 스트레칭 기구와 스스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올바른 식습관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현재 드시는 식사에 고기나 계란 같은 단백질을 조금만 더 섭취해서 드신다면 근육량을 늘리는 데도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 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나 혈압, 심장 상태 이런 간단한 정보들은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주기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주기적인 체크를 통해서 내 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서 올바른 식습관과 운동, 스트레칭을 병행해 가신다면 더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